안녕하세요. 지산고등학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 강사 선아입니다. 이번 시험 어떠셨나요? 원래 기존 지산고등학교의 시험은 다음과 같이 현대시 5개, 그리고 문법, 그리고 독서 지문을 활용한 시험을 출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조금 달라졌는데요. 현대시가 하나 늘어난 것도 모자라서 고전시가 2개 추가되면서 시 작품이 5개에서 8개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고전시가 2개 추가됐다 보니까 아이들이 현대시에 비해서 부담감이 더 높은 시험 범위가 수까지 많아졌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그대로 출제가 유지되어서 기존의 지산고등학교의 출제 기조인 모의고사 형식의 내신 시험이라고 하는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에 대한 세부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24문항이 출제되었고 최고점 문제는 4.5점으로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으로 보통 한 문제당 4.0점으로 분배가 되었는데 가장 낮은 문제는 3.8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문학의 출제 기조를 보면서 함께 최고점 문제를 보고 지나갈 건데요. 최고점 문제입니다. 이렇게 외부 지문이 하나 등장했고 이건 시험 범위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맞춘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정답이 1번 감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시적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문항인데 이 문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도 다른 문항 그대로 들어갔고 심지어 저도 중요하다고 아이들에게 한 번 더 강조했던 비밀노트에 적혀있던 글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출제됐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2번부터 5번까지의 모든 선지가 틀린 이유를 고를 때 보기라고 하는 외부 지문을 활용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험 범위인 다만 가지고도 2번에서 5번까지가 다 답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었는데요. 즉, 시험 범위에 대한 부담감이 좀 높아진 대신에 외부 지문에 대한 부담감을 낮춤으로써 선생님들께서 변별력을 좀 조절하시려고 하신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최고난도 문제 외부 지문이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심지어 시험 범위만 잘 공부했다면 문제를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고득점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럼 문법의 출제 기준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문법의 경우에는 4.4점으로 높은 문항들을 보면은 개념어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변동인지를 대놓고 말해주는 게 없이 프린트에 있는 단어들을 길게 풀어서 아이들이 직접 해석하도록 유도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접 이게 뭔지 자기가 아는 단어로 개념어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문제도 보실게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풀어져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같은 글자를 쓰지 않고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길게 풀어서 제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옆에 이게 뭐인지 자기가 배운 개념으로 직접 대응해서 적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절대 시험장에서만 갑자기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습관인데요. 평소에 시험 기간에 문제를 풀 때도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적어보고 표시하는 습관이 모두 모였어야지만 시험장에서도 그 긴장 상태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쓰냐 안 쓰냐가 문제의 오답 여부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학교 친구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시험지를 모두 받아서 같은 문제를 펴봤는데요. 보이시나요? 아이들이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다 똑같이 적은 모습 볼 수 있는데 이건 바로 습관을 통해서 제가 항상 실전 시간에 아이들의 숙제한 것을 확인하면서 이거 왜 안 적었어? 라고 물어봤고 적지 않은 친구들은 적을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았고 심지어 과하면 일요일 오전에 불러가지고 적을 때까지 제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이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습관을 제대로 갖출 수 있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다음에 독서의 출제 기조도 함께 보겠습니다. 독서 문제 출제 경향은 내신형과 수능형을 모두 활용하셨는데 이 문제가 바로 수능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글의 가와 나를 비교하는 거를 이렇게 표에 넣는 시도가 모의고사에서 이미 출제됐던 방식인데요. 이 부분의 형식을 처음 봤다면 아이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겨울방학 때 아이들에게 모의고사
독서 문제를 계속 풀리면서 훈련시켰기 때문에 틀린 친구가 별로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 두 문제가 이제 내신형 암기 문제인데, 자, 확인해 보시면은 이 두 문제를 제가 시험 전에 직보, 그러니까 아침 직보 때 같이 다뤘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아침에 아이들이 시험장에 가기 직전에 같이 지문을 분석하면서 깔끔하게 손으로 정리해서 적어주고 다 프린트해서 학교 가서 보면서 공부하라고 들려보내줬는데, 여기 보시면 군주의 예의 근본이고 당대에 맞게 예를 제정하는 사람이며 백성을 이끄는 선생으로서 선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취약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었는데, 이게 5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필기를 아이들에게 그대로 제공해줬는데요. 이 부분을 잘라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2번 사회 안정을 위해서 통치자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개인 보호의 책무가 있다 라고 제가 적어준 걸로 맞는 선지라는 걸 알 수 있었고, 3번의 경우에도 계약의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를 직접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분리해서 적어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4번의 경우에도 왕권의 신성성에 대해서 왜 의문을 가졌게 되었는가, 여기 종교전쟁 때문이다 라고 제가 적어준 것 때문에 얘도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서도 인간이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하는 사회계획을 맺게 된 이유가 여기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라고 제가 적어주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주셨던 그 시험 범위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이해했던 친구들이라면은 17, 18번 모두 다 맞출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말하자면 그런 것을 이제 글이 아니라 한눈에 보기 쉽게 요약해주는 게 있었다면 좀 더 공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 자세한 얘기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이버 검색창에 지산고등학교 1학년 국어 내신 시험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학원 블로그가 뜨고 이런 게시글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제가 각 문항별로 어떤 것들이 중요했는지 그리고 시험 출제 기조 방향이 어땠는지 더 자세하게 적어 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방향 예측할 때 중요한 것은 고득점자가 그래도 학교에 꽤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1등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원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저번 시험 잘 본 친구들이 점수가 좀 떨어져서 차이가 나야지만 등급을 가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좀 더 이번에 비해서 훨씬 어렵게 내셔야 되고, 그 변별력의 방법으로 첫 번째는 문법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법 요소라고 하는 것과 중세국어라는 것을 그동안 지산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로 출제해 왔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출제함으로써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변별력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전 작품, 지금 벌써 진도를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고전 시를 좀 더 많이 출제하셔서 아이들의 학습 부담량을 좀 더 증가시키고, 외부 지문이 중간고사엔 별로 나오지 않았지만 기말고사엔 좀 더 많이 등장시킴으로써 아이들에게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험을 출제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고사가 끝난 지금부터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수강생이 약 40%는 90점대 이상이고 약 30%는 80점대 이상으로 고득점자가 굉장히 반에서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지금을 놓치시면 후회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에 비해서 훨씬 어려울 거고, 제가 지금 가르친 친구들의 고득점자가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겨울방학 때부터 무료 특강까지 해가면서 아이들의 국어 실력을 탄탄하게 다져놓았기 때문인데, 그 격차를 메우는 것도 사실 제가 많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피드백을 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와서 학교 진도랑 맞게 저랑 수업하고 남은 시간에 저에게 그동안 겨울방학 때 못했던 국어 공부에 대한 실력 격차 를 메우는 피드백을 진행해야지 다른 친구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산고등학교에서 좋은 국어 성적을 얻고 싶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국어라고 하는 거가 무섭지 않길 바라신다면 지금 바로 저에게 오셔야 합니다. 저에게 아이를 맡겨주시면은 국어 하나만큼은 매우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